당신이 이주택자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세 개의 세금이 동시에 조여오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돈을 먹는다는 사실을요. 2024년 말 부동산 114와 직방의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보입니다.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매물이 전년 대비 37%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는 12% 감소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주택자들이 일제히 물건을 내놨지만 사려는 사람은 줄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부의 다주택자 증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보유 비용이 실질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세금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커진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강남구에 9억짜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 씨의 경우 작년까지 연간 보유세가 약 8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200만 원으로 뛰었어요. 50% 증가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 김 씨가 이 집을 5년 뒤에 판다면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에서 중과세율로 바뀌면서 최대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9억짜리 집이 12억에 팔렸다고 가정하면 3억의 차익 중 2억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팔까요? 아니면 버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정책이 정말 당신에게 불리하기만 한 걸까요? 첫 번째 함정은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증명한 이론인데요. 사람들은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이주택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세금이 오른다는 건 손실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이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집값이 오를 거야? 그럼 세금 오른 것쯤은 상쇄되겠지. 하지만 직방의 2024년 3분기 데이터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분기 대비 1.2% 상승에 그쳤습니다. 반면 보유세는 평균 18% 올랐어요. 간단한 계산입니다. 집값 상승률이 세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당신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판단을 흐립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팔면 아깝잖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부동산 114가 조사한 2주택자 설문에서 63%가 보유기간이 아까워서 매도를 망설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과거에 들인 시간과 돈은 의사결정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미래까지의 손익입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송파구에 2주택을 보유한 이 씨는 2019년에 각각 7억, 8억에 매입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9억, 10억입니다. 5년간 총 4억의 평가 차익이 생긴 셈이죠. 하지만 이 씨가 실제로 지불한 보유세와 대출이자를 계산하면 5년간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순수익은 2억 8천만 원,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3.7%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연평균 8.2% 올랐어요. 이 씨는 부동산에 묶인 자금 때문에 더 나은 투자 기회를 놓친 겁니다. 세 번째 함정은 타이밍의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이주택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은 언젠가 바뀔 거야.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하지만 정책은 생각보다 천천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당신의 현금 흐름은 계속 악화됩니다. 부동산 114의 분석에 따르면 2주택자의 평균 보유기간은 7.3년입니다. 만약 현재의 증세 기조가 3년만 유지된다면 그 3년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평균 3,50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연 5% 수익률의 안전한 투자에 넣으면 3년 후 약 4,05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내면 그냥 사라집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정말로 집값이 오를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잃기 싫어서 버티고 있는 건가요? 보유세 증가율, 전년 대비 평균 18% 상승 vs 집값 상승률, 평균 1.2% 상승. 2주택자 평균 추가 세금 부담, 연간 350만 원 후 5년 보유 시 누적, 1,750만 원 플러스 복리 기회비용. 여기서 관점을 바꿔봅시다. 증세는 정부가 당신을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은 다주택 보유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신호요. 경제학에서 이걸 피구세라고 부릅니다. 외부 효과를 내재화하기 위한 세금이죠. 다주택 보유가 주택 공급을 왜곡하고 실수요자의 진입을 막는다면 정부는 세금으로 그 비용을 부과합니다. 당신이 이걸 처벌로 받아들이는 순간 감정적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호로 받아들이면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즉시 매도입니다. 이건 당신이 집값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현금 흐름이 중요한 경우에 유리합니다. 직방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2주택을 1주택으로 정리한 사람들의 평균 양도 차익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중과세를 피했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약 8,400만 원, 이 돈을 연 5% 수익률 상품에 투자하면 연간 42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깁니다. 동시에 보유세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들죠. 두 번째, 전략적 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지역의 재개발이나 인프라 개선을 확신한다면 단기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의 현금 흐름을 버틸 수 있어야 하고 예상 시세 상승률이 연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부동산 114의 재개발 지역 분석을 보면 실제로 호재가 현실화된 지역의 평균 상승률은 연 12에서 15%였습니다. 하지만 호재가 지연되거나 무산된 지역은 오히려 마이너스 3%를 기록했어요. 당신이 가진 정보가 시장보다 정확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이 전략은 도박입니다. 세 번째, 구조 변경입니다. 2주택을 유지하되 한 채를 법인으로 이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9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약 1억 원입니다. 하지만 5년 뒤 양도세 2억 2천만 원을 피할 수 있다면 순이익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물론 이건 자녀의 소득 상황, 향후 부동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세금은 게임의 룰입니다. 룰을 원망하는 대신 룰 안에서 최적의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당신의 재무 상황, 투자 목표,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들이 팔기 시작했다고 따라 팔 필요도 없고 남들이 버틴다고 따라 버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만의 숫자를 계산하는 겁니다. 첫째, 당신의 손익분기점을 계산하세요. 현재 보유세, 대출이자, 예상 양도세를 모두 합친 뒤 집값이 얼마나 올라야 본전인지 계산하는 겁니다. 부동산 114나 직방의 시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재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3년간 예상 보유세를 더하세요. 만약 손익분기점이 현재 시세 대비 20% 이상이라면 당신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대안투자의 수익률을 비교하세요. 만약 지금 집을 팔아서 8천만 원이 손에 남는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연 5% 배당주에 투자하면 연 400만 원입니다. 연 7% 채권형 펀드라면 560만 원이고요. 이 금액이 보유세 절감액과 합쳐지면 실제로는 연 8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 개선 효과가 생깁니다. 부동산이 그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매도가 합리적입니다. 셋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세무사, 재무설계사,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비용이 들지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손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양도세 계산은 복잡합니다. 보유기간, 거주 요건, 공제 항목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배제하세요. 부동산은 투자입니다. 투자는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집에 추억이 있어서, 동네가 좋아서, 나중에 자식 줄 거라서 이런 이유들은 의사결정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내리는 결정은 향후 5년간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 결정을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하세요. 이주택자 증세는 처벌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당신이 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신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를 계산하고 대안을 비교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세요. 세금이 오른다고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돌아가고 세금은 쌓이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지금 이주택자라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계산기를 꺼내서 당신만의 숫자를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주택자도 알아야 할 종부세 함정과 절세 전략을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의 자산